역사에 거대한 물줄기가 요동치던 격동의 시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왕좌에 앉히기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웠고, 때로는 피를 봐야 하는 잔혹한 현실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죠. 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고 비극적인 말년을 맞이해야 했던 여인, 과연 그녀는 조선의 진정한 왕후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재단에 바쳐진 한낱 재물에 불과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건국의 거친 파고 속에서 자신을 내던졌던 한 여인의 강렬한 욕망과 파란만장한 운명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한 인물의 깊은 감정선을 따라가며 권력의 냉혹한 속성과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비극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고려 말, 아직 조선이라는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여흥 민씨 가문은 고려의 명문 거족으로 그 위세는 여느 왕족 못지않았죠. 바로 이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난 딸, 훗날 원경왕후가 되는 민씨는 일찍이 명문가의 자제다운 기품과 총명함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0살 무렵, 당시 신흥 무장 세력으로 떠오르던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과 혼인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남녀 간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명문 거족의 딸과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야심찬 무장의 정략적인 결합, 바로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중대한 사건이었죠. 민씨는 이방원의 아내가 됨과 동시에 격변의 시대 한가운데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의 운명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위화도 회군이었죠. 요동정벌이라는 명분 아래 압록강 위화도까지 진군했던 이성계가 명나라와의 전쟁을 거부하고 군대를 회군시켜 개경으로 향했던 사건 말입니다. 이는 고려의 운명을 결정짓는 동시에 이성계 가문의 명운을 건 한판 승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위화도 회군 결정이 내려지던 그 밤, 이성계의 집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을 겁니다. 침묵 속에 날카로운 공기가 흘렀고 작은 기척 하나에도 모두의 시선이 쏠리곤 했죠. 성공하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지만 실패하면 역적으로 몰려 가문 전체가 풍비박산날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러한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젊은 민씨는 남편 이방원의 옆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를 넘어 이방원이 품고 있던 커다란 야심을 누구보다 먼저 일궈냈죠. 그리고 그 야심이 단순한 허황된 꿈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민씨는 이방원의 정치적 재능과 결단력을 믿었고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강력한 동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기대와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옆에서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려는 듯 말이죠. 민씨는 이방원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조력자가 될 것임을 어쩌면 스스로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야망은 남편의 야망과 함께 서서히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새로운 왕조를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이방원과 민씨 부부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가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방원은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후계자이자 조력자로 부상했죠.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민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정치적 행보를 면밀히 살피고 때로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가문 안팎의 크고 작은 일들을 현명하게 처리해 나갔습니다. 민씨는 단순한 안방마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성계 가문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해안과 대담함은 훗날 피로 얼룩질 왕좌 쟁탈전에서 빛을 발하게 될 중요한 자산이었죠. 이제 이성계 가문은 조선 건국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야심 넘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성계 가문이 드디어 조선을 건국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기틀을 다지는 과정은 피할 수 없는 정치적 경랑을 동반했죠. 특히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은 건국 초부터 뜨거운 불씨를 안고 있었는데요. 태조 이성계는 막내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려 했고
이는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이방원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일궈온 모든 노력과 희생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단순히 왕좌를 차지하려는 욕심을 넘어 아버지의 뜻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죠. 바로 이때 민 씨는 남편 이방원의 곁에서 그 누구보다도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가문의 흥망성쇠가 걸린 중대한 기회로 인식했죠. 마침내 1398년 피바람이 불어닥칠 제1차 왕자의 난이 초읽기에 들어서던 어느 비장한 밤이었습니다. 민 씨는 남편의 갑옷을 직접 여미며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 속에서 그의 결연한 의지를 읽어냈을 겁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는 남편의 허리에 칼을 채워주었죠. 그 손길은 단순한 아내의 보조를 넘어 함께 전장에 나서는 용사의 비장한 동반자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승리의 확신과 함께 이 길을 되돌릴 수 없다는 냉철한 각오가 자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원이 거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 씨의 역할은 실로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녹그릇과 비단, 귀한 폐물들을 망설임 없이 내놓았고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의 문서를 건네며 군자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단순히 재물을 내놓는 것을 넘어 가솔들을 다독이고 불안에 떠는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등대처럼 흔들림 없이 빛을 발하는 존재였달까요? 그녀의 담대함과 탁월한 지략은 이방원의 세력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이는 곧 왕자의 난을 성공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민 씨는 단순히 남편을 응원하는 소극적인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난의 핵심적인 기획자이자 실행자로서 이방원의 가장 강력한 킹메이커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수많은 피를 흘린 밤이 지나고 마침내 이방원은 난의 승리자가 되어 왕세제에 책봉됩니다. 민 씨는 남편의 승리 소식에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지난밤의 긴장과 불안,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성취감이 교차했을 테고요. 하지만 그 환희의 순간 한편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정점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새로운 갈등과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한 가문의 아들이나 사위가 아닌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왕세제가 되었으니까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민 씨는 자신의 역할 또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녀의 해안은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소용돌이를 예견하고 있었을 겁니다. 1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을 왕좌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했지만 동시에 그들 부부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을 겁니다. 함께 피를 나눈 동반자로서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겠지만 왕세제와 그의 아내라는 새로운 신부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을 만들어냈을 테니까요. 민 씨는 이 승리의 뒤편에 숨겨진 냉혹한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대담함과 지략은 빛을 발했지만 그 빛이 드리운 그림자 또한 짙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1차 왕자의 난을 통해 이방원이 왕세제 자리에 올랐지만 권력의 정점은 아직 멀리 있었죠. 형제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은 한 차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숙부의 난이라고도 불리는 2차 왕자의 난은 그렇게 예고된 수순처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민씨 부인은 남편의 곁에서 굳건히 그를 지지하며 피로 얼룩진 길을 함께 걸었죠. 마침내 핏빛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방원은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피와 눈물로 일궈낸 승리였죠.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킨 민씨 부인 또한 원경왕후라는 영예로운 이름으로 왕실의 주인이 되었으니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성취감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리, 남편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지극한 염원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으니까요. 왕후 책봉식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화려했을 겁니다. 궁궐 전체를 감싸는 웅장한 의식,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와 축복 속에서 그녀는 비단옷을 입고 당당히 왕후의 자리에 올랐을 테죠.
그 모습은 분명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인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서막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빛 속에서 원경왕 후의 표정에는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의 정점에 섰지만 그곳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외로운 곳임을 직감한 것처럼 말이죠. 남편의 왕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녀였지만 이제 남편은 더 이상 옛날의 그 이방원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미 권력의 중심에 선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작 왕좌에 오르자 태종은 자신을 왕으로 만든 그 손길을 이제는 꺾어내야 할 것 추장스러운 가지처럼 여기기 시작했죠. 왕이 된 태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은 바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외척, 즉 왕비의 친정 가문이었죠. 자신을 왕으로 만든 공신이자 아내의 친정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권세가 커지는 것을 태종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태종의 눈에 원경왕 후의 친정 가문, 여흥민 씨는 더 이상 든든한 조력자가 아니라 언젠가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력이었을 뿐입니다. 비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바로 권력의 냉혹한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외로운 자리였으니까요. 이러한 태종의 냉철한 판단은 원경왕 후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함께 피를 보며 역경을 헤쳐왔던 동반자가 이제는 자신을 견제하고 심지어 친정 가문을 도려내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테죠. 왕후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그녀는 남편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태종은 외척 세력의 발호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원경왕 후의 두 오라버니인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를 시작으로 친정 가문에 대한 견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경계에 그치는가 싶었지만 태종의 칼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그 강도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졌죠. 그녀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을 겁니다. 원경왕 후는 남편과의 날카로운 대립 속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고독한 길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대담함 대신 깊은 불안감이 드리워졌고 남편과의 대화는 더 이상 정겹거나 따뜻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차가운 긴장감만이 감돌았겠죠. 마치 얼음장 같은 시선이 교차하며 서로의 속내를 읽으려 애쓰는 듯한 그런 싸늘한 분위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정 오라버니들이 숙청당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원경왕 후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이 자신이 왕으로 만든 남편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니 말이죠. 그녀의 절규는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지 못했겠죠. 그녀는 홀로 궁궐을 거닐며 깊은 고독에 잠겼을 겁니다. 화려한 궁궐의 풍경도 왕후라는 지위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겠죠.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옥죄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다는 성취감은 순식간에 배신감과 외로움으로 변해버렸고 그녀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잔인한 운명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왕을 만들었으나 왕에게 버림받기 시작하는 여인의 비극이 바로 이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녀의 해안은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야망이 결국 그녀 자신을 집어삼키는 독이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을까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원경왕 후는 차갑게 식어가는 궁궐의 밤을 홀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궁궐의 밤은 원경왕 후에게 결코 위로가 되지 못했죠. 오히려 그 밤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이들을 집어삼킬 거대한 그림자의 시작이었을까요? 태종 이방원, 그녀가 왕좌에 앉힌 남편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정치적 동반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왕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그는 자신을 왕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조력자였던 친정 가문을 서서히 그리고 잔혹하게 도려내기 시작했죠. 마치 뿌리 깊은 가지를 쳐내듯 말입니다. 그녀의 형제들,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는 태종의 견제 대상 1순위였습니다. 이들은 이방원 즉위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고
왕후의 친정으로 강력한 외척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죠. 하지만 태종에게 이들의 존재는 왕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장애물로 느껴졌을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영광이 아닌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유배와 사사, 그녀의 형제들은 그렇게 차가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원경왕 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문이 자신이 왕으로 만든 남편의 손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으니 말이죠.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와 함께 그녀는 깊은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을 겁니다. 오라버니들의 죽음은 개인적 비극을 넘어 그녀의 존재 이유마저 흔드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굳건했던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종의 칼날은 친정 가문을 넘어 원경왕 후의 아들들에게까지 향했으니 말이죠.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은 부부 사이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첫째 아들 양녕대군은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세자로서의 자질 논란에 휩싸였고 태종은 결국 그를 폐위하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 즉 훗날의 세종대왕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하려 했죠. 어머니로서 원경왕 후는 아들의 폐위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섰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식들의 앞날이 곧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희망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태종의 의지는 확고했고 두 사람의 대립은 극에 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태종은 원경왕 후를 향해 내가 너와 함께 피를 흘리며 왕위에 올랐지만 이제 너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외척으로서 왕권을 위협할 뿐이다 라고 차갑게 내뱉었다고 전해지죠. 이 말은 왕을 만들었던 킹메이커에게 던져진 가장 잔혹한 비수였을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태종의 정치적 동반자가 아니었죠. 그저 왕권 강화를 위한 걸림돌이자 제거되어야 할 외척 세력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들마저 남편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원경왕 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까요?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이었는지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궁궐은 그녀에게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금빛 장식도 높은 담장도 그녀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닌 오히려 그녀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죠.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었고 홀로 쓸쓸히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창밖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공허함으로 가득했고 그 속에는 이루지 못한 야망과 배신감,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젊은 시절에 당당하고 총명했던 왕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점점 야위어가는 그녀의 얼굴은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쳐 왕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 왕에 의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친정 가문은 풍비박산 났고 아들들은 폐위되거나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야 했으며 남편에게는 차갑게 외면당했으니 말이죠. 왕후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그녀의 삶은 비극적인 킹메이커의 잔혹사 그 자체였습니다. 권력이란 이토록 냉혹한 것일까요? 가장 가까운 동반자마저도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차가운 속성을 지녔으니 말입니다. 왕을 만든 자는 결국 그 왕에 의해 가장 먼저 희생될 수 있다는 잔혹한 진실을 원경왕 후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과 운명의 아이러니, 그리고 권력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궁궐의 차가운 벽 속에서 이루지 못한 꿈과 뼈아픈 배신감에 사로잡혀 쓸쓸히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정작 자신은 그 왕조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어버린 비운의 여인. 왕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지만 그녀의 삶은 버려진 킹메이커라는 잔혹한 꼬리표를 영원히 달고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